네, 시장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동안 강했던 코로나 백신 관련 CMO, 해운 외에도 반도체 쇼티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서 고점을 더 높였고요. 한편 코스피는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는 0.23% 상승 3,205포인트 터치하고 있고 코스닥은 0.96% 상승 1,030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다소 어수선합니다. 거래소부터 볼까요? 개인은 매수량을 키웠고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2시 지나서 매도량을 더 키워나가는 외국인, 그 반면에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소량이지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편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유입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4월은 넷째 주도 스타트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코스닥은 1,050포인트를 향해 순항 중에 있고 코스피도 참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1월과 같이 고지에 올라왔지만 그때의 뜨거운 열기는 코인에게 내어져서인 걸까요? 숫자는 같지만 참 체감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4월장입니다. 자, 오늘 장 시황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장 한 끝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지 섹션으로 특징주를 나눠봤는데요. 수급과 테마, 이슈, 또 리포트를 기준으로 오늘 장 특징주를 뽑았습니다. 수급부터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메리츠증권을 꼽았습니다. 4월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열흘 동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편 기관도 4월 7일부터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한 달 동안 900억 원가량 매수해줬습니다. 당장의 1분기 실적보다 4공장 모멘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또 기관의 종목은 메리츠증권입니다. 증권사들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이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정말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금융투자가 250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마로 가볼까요? 오늘 코스닥의 힘의 원천은 크게 반도체와 이 바이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T와 BT로 나눠봤고 더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PCB 가격 상승에 따라 PCB 관련주, 또 반도체 품귀 현상 속 MCU 칩 가격 급 등의 MCU 관련주를 IT로 묶어봤고요. 계속해서 한끗 보시죠. 오늘 또 제약바이오는 백신 그리고 모더나가 중심에 있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 업체를 비롯해서 모더나 등 이 CMO 업체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IT와 BT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슈로는 반도체 자세히 보시죠.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때 이것이 인프라다 하면서 웨이퍼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반도체 품귀 현상은 우리에게 낯선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들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도 휴업도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뉴스가 들려오면서 여기에다 대만 TSMC 공장 정전 사고까지 터지면서 체감적으로 악재가 더 극대화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품귀로 유통시장에서 작년 개당 8달러 하던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 칩, 이 MCU 칩이 최근 50달러를 한다는 겁니다. 6배가 급등을 했는데 50달러를 줘도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됐다는 건데요. 웃돈 줘도 못 사는 상황에서 지구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찍어내고 있는 TSMC에 또 정전이 난 거죠.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 한국 정부는 이번 주 반도체 대응 특위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MCU 관련주 현재 상황 확인해 보시죠. 어버브 반도체는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AD칩스는 현재 2.7%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강합니다. 오늘 리포트 나왔죠? 9% 넘게 급등해주고 있고 코미코도 9% 가까이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는 8.7%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고 리노공업도 7.4%대 탄력 오후 들어서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B 관련주입니다. 특히 FC, BGA 기판 가격 폭등으로 대덕전자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심텍도 9%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종목 체크해 보시죠. 최근 보궐선거 토론 때부터 원전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지원 이슈 속에 원전 관련주 에너토크가 오늘 좀 중심이 되어서 원전 관련주들 이슈 속에 움직이고 있고 해운주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해운주에 대한 관심은 HMM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두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오늘도 효성그룹 관련 리포트가 나왔죠. 효성화학 리포트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효성화학 자세히 보시죠. 효성화학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특히 베트남 쪽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효성화학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향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는 지난 금요일 목표 주가 100만 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죠. 계속해서 효성 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효성 그룹주 하나씩 하나씩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은 현재 시각 9.7% 상승하면서 33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효성 TNC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효성 TNC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네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부분 1.2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과 전략 점검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장 한 끝 대표님 눈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증권주 메리츠증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 오늘 크게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의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추세적 상승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019년도 10월 달에 있던 고점을 현재 이제 돌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속에서 상승 계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의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순이익이 상당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 증권업종 전반적으로에 대한 증권사 레포트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확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우리가 수수료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 이익 같은 경우에 우리 리테일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지점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수수료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신용 자금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순이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약 70% 이상에 대한 매출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신용 자금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2020년도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지점 내에 있는 그런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요즘은 주식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 순을 보더라도 한 64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까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IPO 시장 등에서 이제 공모주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예탁금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증권업종은 이 신용자금 자체가 빠지지 않는 한 쉽게 수익 자체가 줄어들기는 힘든 과정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1분기는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1분기 실적까지는 이 메리츠증권은 오늘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없지만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 우리가 대신에 이제 이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자체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고 중상 이상급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대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수수료 수익과 두 번째 이제 신용 자금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권주를 좀 더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안주를 꼽아본다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차증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자산금으로 따진다면 이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일명 증권 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미래에셋을 통해서 증권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전까지는 현대차증권에 큰 캐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역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증권에 대해서도 재평가 가능성은 좀 높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증권주들이 생각보다는 국내에 상장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좀 더 뽑는다면 저라면
입장에서는 메리츠증권도 물론 좋지만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또 현대투자증권으로 대안주를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도 메리츠증권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의 진단 및 오늘장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